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3학년도 후기 모집 9월 입학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다 아시죠? 12년 특례라고 하고 전교육과정을 해외에서 모두 이수하신 경우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전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2023학년도 전기의 원서를 쓰신 분들은 대부분 9월 정도에 합격자 발표가 났고요. 일부 합격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종적 합격자 발표는 12월 15일 정도에 발표가 나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번에 원서를 쓰신 분들은 3년 특례 전형 또는 12년 특례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재외국민 전형 우리 7월 입학 원서 지원에서 원서 지원을 하셨고 그 총 6회 중에서 예를 들어서 1회나 2회 정도 원서 지원의 횟수가 남으신 분들도 원서를 쓰실 수 있고요. 또는 2023학년도 전기의 원서 지원을 한 번도 안 했다 라고 하신 분들은 이번에 후기에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23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에 대한 모집 요강은 아직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9월 입학 후기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지원 자격과 유의사항,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어요. 아셔야 되는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번 문항 전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은 재외국민 특별 전형이고 재외국민 특별 전형은 수시 전형에 해당됩니다. 수시에서는 원서 지원의 횟수가 총 6회로 제한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023학년도 전기 7월에서 6회 원서 지원을 다 쓰셨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후기 원서 접수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에 우리가 원서 지원하실 때 전기에서 6번 중에서 5번을 쓰거나 아니면 4번을 썼다면 1번이나 2번 정도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후기 원서 쓰실 수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년도 2023년도 8월 이전에 졸업이 예정이 되어진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찬가지로 원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하셔야 되는 점은 뭐냐면, 세 번째 2023년 3월 수시 모집 합격자, 다시 말하면 최초 합격자든 추가 합격자든 간에 합격하신 분들은 등록 여부나 수시 모집 지원 잔여 횟수와 상관없이 9월 입학에는 지원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셨죠? 이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12년 특례라 하더라도 12년 24학기를 모두 다 해외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학제 차이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한 학기 정도 결손이 발생이 되어진 경우에는 11학년 23학기제에서도 인정이 되어집니다. 한 학기 결손이 발생이 되어진 경우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다섯 번째는 누락된 한 개 학기는 중복된 한 개 학기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개 학기 누락이 예상이 되어지면 그러면 한 개밖에 안 돼요. 2개 학기 이상이 누락이 되어지면 이 정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형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2023학년도 후기 모집 요강은 발표가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2022학년도 후기의 전형 일정과 유사하게 대부분 모집이 시작이 되어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2023학년도 모집 요강을 기다리시면 서울대 같은 경우는 3월 2일부터 3월 7일 정도가 원서 접수 일정이면 대부분 모집 요강이 확정 발표가 되어지는 시기가 원서 접수 불과 한 달 정도 전에 발표가 돼요. 그러면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년도 2022학년도 후기 원서 접수 일정을 참고하셔가지고 대학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서울대학교는 2022학년도 같은 경우는 2022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서울대학교 원서 쓰실 분들은 차분하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 고려대학교는 3월 4일부터 3월 10일, 성균관대학교가 3월 14일부터 3월 24일,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4월 11일부터 4월 15일이고요. 한양대학교가 4월 11일부터 5월 4일,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는 3월 21일부터 4월 20일이에요. 자, 12년 특례 9월 입학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 같은 경우는 대학들마다 원서 접수 일정이
큰 차이가 벌어졌어요. 기간이 매우 길었죠. 서울대는 뭐 1월 달에 원서 접수하게 되고 늦은 학교는 뭐 5월 달에 원서 접수하는 경우들로 기간이 매우 중구난방으로 벌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정들이 2022학년도 가면서 원서 접수 일정들이 정리가 좀 많이 됐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후기 같은 경우는 현재 해외에 계시면서 원서를 쓰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원서 접수 일정이 전기보다는 일정이 원서 접수 기간이 좀 길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학교는 3월 16일부터 3월 25일,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3월 14일서부터 3월 24일, 그 다음에 한양대 같은 경우는 4월 11일부터 5월 14일 정도 되기 때문에 원서 접수 일정이 조금 더 깁니다. 전기에 비해서. 이런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모집인원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12년 특례, 이 전형은 정원 외전형이라고 해요. 3년 특례는 아시는 것처럼 정원의 2% 정원 내 전형이기 때문에 모집인원만큼을 선발하는 전형이다 라고 하면 12년 특례는 정원 외 선발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모집인원이 결정이 되어져 있겠지만 학생들의 학업적 적합성과 그 다음에 충분히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면 대학의 재량에 따라서 모집인원이 약간의 신축성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의 2022, 2021, 2020, 2019년도의 모집인원을 보면 변동이 발생이 되어집니다. 참고로 이 모집인원은 3월 입학의 모집인원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3월 입학 곱하기 2 정도가 하면 1년 동안에 12년 특례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의 인원이 대략적으로 예상이 되어지는데 국내 대학 같은 경우는 해외고 졸업자, 다시 말해서 외국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높은 학교 같은 경우는 약 15% 정도, 대략적으로 상위권 대학에서 외국고 졸업자의 전체 정원에서의 비율이 약 10% 정도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쓰시는 3년 특례나 12년 특례나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비율이 꽤나 높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3년이나 12년 특례 전형의 합격생들의 비율이 전체 해외고 중에서 약 한 97% 정도 되기 때문에 97%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이나 12년 특례가 당연히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매우 유리하고 그 중에서도 12년 특례가 3년 특례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매우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니에요. 12년 특례보다 3년 특례보다 12년 특례가 조금 더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이건 맞아요. 하지만 12년 특례의 단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는 지원 대학의 폭이 매우 좁다는 점. 3년 특례는 아시죠? 서류평가 전형도 있고 지필고사 전형도 있고 면접고사 전형도 있고 서울의 상위권 대학, 서울의 중위권 대학, 그 다음에 서울 경기권의 대학,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국립대학이나 지방의 사립대학에서도 3년 특례 전형의 선발 비율이 있어요. 하지만 12년 특례 정교육과정 해외 시차는 대부분의 대학의 선발 인원이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외대나 경희대 정도에서 대부분 다 끝나죠. 물론 그 밑에 있는 대학에서도 모집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결국은 첫 번째 단점은 12년 특례 전형에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지 않다는 점. 결국은 서울대부터 경희대까지의 폭에서 좁혀진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주로 지원하고 학생들이 주로 희망하는 학과가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특히 말하면 인문계 쪽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과가 어디냐? 그러면 대부분 경영학과 또는 뭐 미디어학과, 심리학과, 정치외교 이쪽 사회과학이나 경영교육 쪽에 대부분 집중되어져 있고, 자연계 학생들이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냐? 첫 번째는 의학 계열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전기, 기계, 신소재, 화학공학, 생명공학 요 몇 개의 학과들이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야 12년 특례니까 대학 가기 쉬워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12년 특례가 3년 특례보다 쉬운 건 맞지만 문제는 12년 특례의 지원대학의 폭이 좁다. 학과 선택폭이 매우 좁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해요. 좋은 대학, 좋은 과로 가려면 경쟁이 치열하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대략적으로 64명 정도, 그 다음에 70명 정도를 3월 입학해서 선발했고요.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학년도에 모집 인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360명이었는데 2022학년도에는 191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는 58명, 86명이기 때문에 고려대학교는 전체 대학에서 선발하는 인원에 대비해서 해외고 그 다음에 12년 특례 학생들의 모집 인원이 많잖아요. 그 점을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 고려대학교는 56명 정도, 86명 정도고요. 서강대학교 56명, 그러니까 서강대학교는 사실은 대학 자체가 약간 중소형 대학이라고 하잖아요. 인문 사회계열 쪽에 선발 인원이 좀 많은 대학이죠. 거기에 비하면 고려대학교가 모집 인원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12년 특례 전형에서의 선발 인원은 고려대와 서강대학교의 인원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12년 특례 전형의 학생들이 반드시 노려야 되는 대학이 어디냐라고 하면 성균관대학교죠. 성균관대학교는 2022학년도에 무려 202명을 선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1학년도에는 71명. 그렇기 때문에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의 선발 인원이 꽤나 많이 늘었습니다. 자,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209명.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76명. 이죠. 대학들이 정원의 선발이기 때문에 12년 특례는 가급적이면 좀 더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대학의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학업적 역량의 우수성과 학업 의지가 분명한 학생들을 선발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12년 특례라는 건 좋지만 학업적 능력도 안 돼. 공부할 의지도 별로 없어. 학과적 적합성이 없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뽑다 보면 이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을 못하거나 또는 학과의 공부에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다 보면은 중간에 낙오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학의 질이 낮아진다 라고 하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 12년 특례는 뭐다? 정원 외선발이다. 정원의 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대학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학업적 적합성이 있느냐? 학업의 의지가 있느냐? 학과적으로 봤었을 때 적합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충분히 공부를 할 의지와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이 점을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12년 특례 전형의 선발 인원은 늘고 있고 또 12년 특례 전형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늘고 있죠. 지금 보시면 2023학년도 전기 같은 경우 연세대학교는 945명이 지원했고 2022학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은 1056명, 고려대학교는 전년도와 비슷하네요. 815명. 그 다음에 서강대학교는 전년도보다 인원이 늘어서 425명이 지원했고 성균관대학교는 무려 1005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전년도보다 다소 늘어서 836명, 중앙대학교 전년도보다 비슷하네요. 583명 정도. 전체적으로는 12년 특례의 모집 인원도 늘고 그리고 지원 인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후기 원서 지원에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기를 노리잖아요. 전기를 노리는 대표적인 이유는 뭐 학생들이 이제 원서를 준비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원서를 준비하는 여러 가지 학사 일정도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의학 계열의 선발 인원들이 대부분 다 전기 전형에 몰려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후기는 나름대로의 기회가 되고 전기보다 경쟁률이 낮다는 점, 또 전기에 비해서 스펙이 높은 학생들이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지 않는다는 점, 이런 점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또 IB 디플로마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프리딕트 성적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IB 파이널 점수여야만 실제 합불이 결정이 되다 보니까 IB 학생들 같은 경우는 후기보다는 전기 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후기가 전기에 비해서 경쟁률이 낮다. 후기가 전기에 비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스펙의 정도가 좀 낮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서를 쓰시게 되어질 때 전년도에 전기에 원서를 썼다가 불합격했다. 카드가 2개가 남았다. 그럼 이번에 후기에 반드시 원서를 써서 합격을 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2024학년도 전기에 재도전을 하시겠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에 2023학년도 후기에 일단 대학을 붙이고 상위권 대학을 그 상태에서 학년도가 바뀌는 내년도 2024학년도에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결국은 2023학년도 9월 입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불합격했기 때문에 반드시 붙여야 되는 목적 또는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삼는다면 반드시 이번에 기회를 찾아서 합격을 노리셔야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평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12년 특례, 정원 예선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학들마다 평가 방법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서류평가에서 대략적으로 5가지 요소를 평가하는데요. 첫 번째는 학업 역량, 두 번째는 탐구 역량, 그 다음에 학업에 대한 적용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5번째는 공동체 의식. 이렇게 5가지 요소를 반영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것이 뭐냐면 학업 역량, 두 번째는 탐구 역량, 세 번째는 학업에 대한 적용이에요. 결국은 대학은 뭐로 갑니까? 착하다고 대학 갑니까? 예쁘다고 대학 갑니까? 그거 아니죠. 대학은 결국은 학업 능력과 학업 우수성과 학업 적합성으로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질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첫 번째는 학업 역량이다. 그렇죠? 학업 역량이란 뭘 봅니까? 결국은 GPA 성적이나 IB 성적이나 A레벨이나 또는 AP 성적이나 SAT 점수나 또는 토플이나 HSK 같은 공인화학 성적들이 중요해요. 결국은 뭐냐면 12년 특례 전형이나 3년 특례 전형은 정성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런 표준학력 지표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표준학력 지표만으로 정성평가가 아닌 정량평가가 가능하거든요. 너 SAT 몇 점이야? 저는 1540점인데요. 너는 몇 점이야? 저는 1520점인데요. 그러면 결국은 1540점과 1520점 그 사이에서 결국 합분이 바로 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만큼 표준학력 지표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3월 입학이 되어지면 표준학력 지표의 중요성이 훨씬 더 높아요. 하지만 9월 입학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상위권 학생들,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원서 지원이 대부분 3월 입학에 원서 지원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나 또는 AP라든가 아니면 IB의 파이널 성적이나 최종적 성적들이 대부분 7월이나 5월 이후에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게 되어지면 내가 만약에 SAT 점수가 높지 않다, AP 준비가 많이 안 돼 있다, 나는 IB 학교가 아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후기의 원서 지원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결국은 뭐냐면 탐구 역량과 학업 적용에서 중요한 부분들은 지원학과 학업 적합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정원 외선발이에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업적 우수성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학업적 적합성이 중요하다. 공부할 의지가 있느냐?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한국 사회에 적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져 있느냐? 학업의 의지가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학과적 적합성이나 학업의 의지를 뭐에서 보여준다? 면접에서 보여준다? 아니죠. 12년 특례의 대부분의 전형은 면접이 없습니다. 후기 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소개서에서 또는 기타 활동 증빙 목록표와 같은 서류의 작성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별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024학년도에도 자, 자기소개서와 언어능력 증빙 서류, 그 다음에 추천서를 제출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까지 국내 수시에서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되고 2024학년도부터 자소서가 폐지가 되기로 되어져 있는데 서울대학교는 12년 특례와 외국인 전형의 경우 2024학년도에도 자기소개서 제출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우리는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3학년도 후기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학교가 자기소개서가 2024학년도 12년 특례인 경우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연세대학교나 서강대학교나 또는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기타 대학들이 자기소개서를 폐지할지 자소서를 그대로 유지할지 그거는 최종적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져야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서류평가 100%를 진행하고요. 일부 학과인 경우에 하나여 면접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어학능력 입증 서류도 그대로 유지가 되어집니다. 어학능력 입증 서류는 한국어 능력 토픽 성적 3급 이상, 그 다음에 영어 토플 IBT 80점, IELTS 6.0, 그 다음에 탭스 551점 이상을 요구하는 거죠. 자, 이걸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서울대학교는 탭스 3등급 이상이면 합격이야. 서울대학교는 토플 IBT 80점 이상이면 합격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지 이거는 뭐다?
어학능력 입증 서류로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격 조건. 그렇기 때문에 탭스도 중요하고 토플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게 토픽 성적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2년 특례는 이거죠. 외국에서 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신 분들. 그러면 국내 대학의 학생들이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국내 대학에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 학생이 과연 한국어 구사 능력이 어느 정도 될까? 이 학생이 과연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 학생이 과연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요 점을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5급이나 6급 정도 토픽 성적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대학이라 하더라도 토픽 성적이 있다면 그리고 제출할 수 있다면 합격에 매우 유리하다. 요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12년 특례 정원에서 뭐가 중요해? 학업적 적합성이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서 어학적 능력, 한국어 구사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저는 한국어 되게 잘해요. 한국어 잘해요. 면접을 안 보잖아요. 면접을 안 보기 때문에 한국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 준비하는 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토픽 성적의 일정을 간단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80회차가 언제 보냐면 80회차가 지금 보면은 80회차는 됐고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81회차가 되겠네요. 81회차 같은 경우가 2월 8일에서 2월 14일 정도니까 올해 마찬가지로 2023학년도로 가면은 2월 8일에서 2월 14일 정도에 우리가 토픽 시험을 보게 될 거고 이 토픽 시험은 한국 또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지역에서 이때 다 토픽 성적을 보도록 합니다. 성적 발표 일자는 5월 19일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성적 발표 일정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냐 하면 원서 접수 기간 안에 성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참고해서 토픽 일정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아직도 만약에 토픽 시험을 아직 안 봤다. 토픽 시험을 아직 안 봤다 라고 하시면 영상을 보시고 난 다음에 바로 토픽 시험 일정을 확인하셔가지고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토픽 시험을 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중요하고 12년 특례 전형에서 대학 합격에 있어서 토픽 성적 매우 중요하다. 요 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왜 중요하다? 면접 없다. 두 번째 12년 특례 외국에서 오래 산 학생들이다. 이 학생들이 한국 대학 가려면 뭐가 중요하다? 한국어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지원하는 학과는 한국어와 관련이 되어지는 없는 국제학과고 영어로 100% 수업이 이루어지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토픽 성적 필요 없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물론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대학에만 있는 건 아니죠. 대학에도 있고 그 다음에 대학을 벗어나서 여러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잘 되는 학생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게 되고 한국어 능력이 구사가 잘 되는 학생들이 대학 생활에도 잘 적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00% 영어로 수업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하더라도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갖추는 것은 12년 특례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어학능력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데 연세대학교는 의예과나 치의학과나 간호학과나 약학과인 경우에 하나요. 토픽 성적 5급 제출을 요구하고 있고 일반과인 경우에는 토픽 성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토픽 성적이 없다. 연세대학교 원서 쓸 수 있느냐? 원서 쓸 수 있다. 그런데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아무 차이가 없냐? 그렇지 않다. 토픽 성적이 있는 것이 당연히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유리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도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게 되어지고요. 제출 서류에는 자기소개서, 표준학력, 평가 자료, 각종 기타 서류 또는 출신고등학교 프로파일 등을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어학능력 자격 조건을 폐지를 했어요.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어학능력 자격 조건을 폐지했으니까 토플 성적 필요 없고 토픽 성적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제출하는 게 유리하고 성적이 높은 게 합격 가능성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당연히. 자, 성균관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전 모집 단위는 서류평가 100%를 선발하게 되고 성균관대학교도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어학 능력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자기소개서도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출신 학교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활동 증빙 서류, 이 등이 필요한 서류입니다. 자, 서강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어학 능력 기준이 없어요. 그쵸?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어학 능력이 없기 때문에 공인어학 성적을 반드시 있어야만, 토픽 성적이 반드시 있어야만 제출이 가능하진 않다. 토픽 성적 없어도 된다. 토플 성적 없어도 된다. 하지만 있는 게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 이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자기소개서 제출하고요. 학교생활 보충 자료와 외국학교 학사 일정표 등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9월 입학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원서를 쓰시는 거냐? 결국은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졸업하셨거나 또는 졸업 예정이 확정되신 분들이 지원이 가능한 겁니다. 지금 저기 적혀져 있는 2022라고 되어져 있는 것은 2022학년도 모집 요강을 바탕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고 2023학년도 모집 요강 후기가 발표가 되어지면 2023년 8월 31일 이전 졸업 예정자들이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적혀 있겠죠. 자, 한양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100%고 어학능력 서류는 폐지가 되어졌고요. 자기소개서가 제출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년 특례는 뭐가 중요해? 정원 외선발. 정원 외선발에서 중요한 게 뭐야? 학업적 적합성. 그리고 중요한 게 뭐야? 한국어 구사 능력. 그럼 뭐가 중요해? 자소서가 중요한 거예요. 결국은 그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중앙대학교도 마찬가지로 서류평가 100%이며 어학능력 입증 서류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들 정리하면 2023년 8월 30일 이전에 졸업하셨거나 졸업 예정되신 분들이 이번에 9월 입학에 원서를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후기 원서 지원은 전기에 비해서 경쟁률이 떨어진다. 또 경쟁률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학생들이 스펙이 낮다. 일반적으로 IB 같은 경우는 보통 7월 정도의 IB 파이널 성적이 나오다 보니까 파이널 점수가 없는 상태에서 프리딕트로서 후기에서 합격하기가 좀 불편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IB 파이널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후기에 원서를 쓰시는 경우들이 많고 AP 같은 경우도 보통 5월 정도가 되어야 점수가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 상위권 학생들, 표준학력 지표가 높은 학생들은 대부분 전기에 몰리는 경향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후기가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의대를 가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6개의 원서 중에서 하나나 2개 정도를 요번에 그쵸? 요번에 카이스트 원서를 쓰거나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상위권 대학에서 한두 개의 원서를 써서 붙이고 후기 진영에 그러고 난 다음에 2024학년도 전기 지원에서 의학기회를 노리시는 전략 세우시거나 아니면 만약에 내가 2023학년도 전기에서 6회 중에 4회를 원서를 썼는데 4회가 모두 불합격했다라고 하면 나머지 2회를 이번에 후기 지원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년 특례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3년 특례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유리한 거 맞아요. 12년 특례가 훨씬 유리해요. 3년 특례보다 유리하고 대학 잘 가는 거 맞아요. 하지만 12년 특례가 어려운 점 뭐냐? 3년 특례보다 대학 폭이 매우 좁다. 12년 특례는 서울대부터 사실상 경희대, 외대에서 끝난다고 봐야 돼요. 하위 대학의 모집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3년은 서울, 서류평가, 지필고사, 면접고사,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 지방사립대 모집 폭이 엄청 넓죠. 근데 12년 특례는 폭이 좁다는 거고 여기서 보여드리는 점은 12년 특례는 대학의 폭만 좁은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학과가 대부분 다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자녀분이 가고 싶은 학과가 어디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중에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연계 학생들은 우리 애는 의대 가고 싶어, 약대 가고 싶어, 치대 가고 싶어, 한의대 가고 싶어, 수의대를 가고 싶어.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공학과, 화공생명,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이쪽에 집중되겠죠.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은 미디어나 경영이나 또는 뭐 심리나 정치 외교 이런 쪽에 집중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푸는 고려대학교 12년 특례 전형의 지원 현황을 토대로 상위 지원학과 6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12년 특례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입시는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면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공부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 열심히 한 걸 가지고 높은 학력 지표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스코어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에 합격하는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하나하나의 과정이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적이 좋으니까 무조건 좋은 대학 가겠다. 성적이 낮으니까 대학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결국은 스코어나 성적을 만드는 과정, 그 다음 과정은 결국은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을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023학년도 9월 입학 정규교육과정 해외 입시자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10월달, 11월달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3월에 입학을 목적으로 삼으시는 분들은 지금서부터 이제 컨설팅 진행하시면서 서류 준비하시고 대학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준비하시면서 한 단계씩 계획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또 12년 특례에 필요한 자료들 또 대학들이 모집 조건 발표되어지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